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3장 C 프로그램 구성 요소 강의 계속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뭐 설명했었죠? 기본적인 함수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주석 처리하는 거. 근데 앞 강의에서 변수와 상수 얘기를 했었는데 변수 상수 얘기는 오늘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변수, 상수, 그리고 산술 연산자를 일부 다뤄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주석, 함수, 문장에 대한 설명했었었고요. 그래서 변수, 상수 개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렇구나라고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변수는 앞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 방 얘기했고요. 저장된 값을 바꿀 수 있으면 변수, 값 바꿀 수 없으면 상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변수는 변수 이름이 꼭 존재하고요. 상수는 상수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값 자체도 상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숫자가 들어갔지만 이건 숫자만을 일컬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알고서 강의 듣기 바랍니다. 강의 들기 앞서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이는 특수 기호들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C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호들만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C에서 사용되는 명령이 뭐가 있지? 보자. 우물정 쓴 거 있었죠? 크로스 해치라고 그래. 그냥 우물정이라고 그래 하는데 크로스 해치.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요거는 M% AND 신호 쓰죠. 요거는 곱하기. 그리고 여기 바로 가서 요건 슬래시 아니고 나누기. 빼기는 하이픈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고. 그럼 더하기 빼기 더하기 있었나? 더하기 기호가 없네. 더하기는 아니까 뺐습니다. 더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줄 있습니다. 언더바 또는 언더스코어라고도 하는데 밑줄이에요. 마이너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씁니다. 그리고 요거 수직선이라는데 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버티컬 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엔터 키 위에 원 표시 있죠. 원 표시에 시프트 키 누르면 나오는데 키보드에는 이렇게 똥똥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에는 연결된 상태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세미콜론 땡땡은 콜론, 요거는 코테이션 마크, 우리는 쌍따옴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짜리는 헛따옴표라고 얘기하죠. 헛따옴표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엔터키 위에 옆에도 왼쪽 편에도 따옴표가 있고요. 헛따옴표 있고요. 또 키보드 왼쪽 위에도 헛따옴표 같은 게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엔터키 옆에 있는 것들이 헛따옴표, 쌍따옴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헛따옴표, 쌍따옴표. 그리고 키보드 왼쪽 위에 물결 모양 끝에 있는 건 이건 코테이션 마크입니다. 다르다는 의미 알고요. 그리고 이제 쉼표라고 얘기하고 우리 맞춤표라고 해야죠. 그래서 콤마 피어리드 요것도 우리 씁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요건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데 이 백슬래시는 그 키보드 상에 보면 엔터키 위에 원 표시 있죠. 원 표시가 한글 폰트를 쓸 때는 이게 원으로 표시가 되고요. 영문 폰트를 쓸 때는 백슬래시 이 모양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프린트문 쓸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상에는 원 표시로 되어 있지만 모니터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 에디터의 폰트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백슬래시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이걸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나? 틸드 이거는 잘 안 쓰고요. 골뱅이도 안 쓰죠. 꺾은 거 요거 씁니다. 서컴픽스라고 하는데 서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보통 누승 XY 연설 때 쓰는데 이거 사용되기도 합니다. 느낌표가 안 쓰이나? 낫의 의미는 이게 쓰일 것 같은데 어떤 값의 논리적 값을 반대로 만들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음표도 쓰입니다. 이게 비교 연산자 중에 들어가거든요. 어떤 조건을 주고 물음표를 한 다음에 참일 때 처리될 내용, 거짓일 때 처리될 내용 해서 쓰네요. 여기서 보니까 사용되지 않은 건 요거만 지금 떠오르질 않네. 나머지는 다 골뱅이도. 이거 말고는 다 사용되는 기호들입니다. C 프로그램 작성할 때 언젠간 사용.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무슨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 모르겠어. 가변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다가 변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용도로 변수란 표현을 씁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 저장 공간을 얘기합니다.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되는 내용이 아니라 저장 공간. 보통 메모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방번호, 방이란 얘기도 하는데, 그 방에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변수에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쓰겠다라고 하고, 즉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거죠. 예, 쓸 때는 먼저 데이터 타입을 먼저 지정. 여기 저장되는 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라는 걸 지정을 하고요. 그 뒤에 이름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게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x, y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x라는 공간을 할당 받을 건데, 이때 거기 저장되는 건 int 정수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야. 이거를 밑에 변수 타입을 지정받는 이유는 이 x라는 변수 어떤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할당 받는데, 거기에 들어갈 놈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 크기를 할당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쪽에서 미리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 이 정수값 넣을 거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지? 정수가 들어가려면 사이즈. 그거에 맞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거 이름은 x라고 할게.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두 선언을 합니다. 여러 개 할 때는 x 여기까지 오고 쉼표 콤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이거 똑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콤마로 열거형으로 선언해도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더 좋죠. 변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한다. 이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데이터 타입과 이름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 방에 어느 정도 크기의 방을 줘야 될지, 메모리상에 어느 정도 공간을 할당해야 될지를 정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int라고 정의했을 경우 이 방에는 int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닌데 큰 방이면 작은 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int는 int만, 정해진 방에는 정해진 데이터만 들어가야 됩니다. 변수, 어떤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의 공간 정의하는 방법은, 변수가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필요한 거죠. 변수를 안 쓰고도 프로그램 작성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있어야죠. 변수가 있어야지는 아니구나. 여기 그림상으로는 내가 어떤 요리를 하게 되는데, 마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레시피와 같죠. 어떤 재료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이걸 처리를 한다고요. 이게 프로그램의 이제 주요한 기능이긴 한데,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처리할 때 이 재료들을 어딘가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장되는 그릇에 해당되는 게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담았다가 뺐다가 하고 섞어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게 출력이죠. 아까 설명을 같은 거네. 데이터 입력, 처리, 출력. 그 과정 중에 입력받은 데이터 또는 처리 중인, 요리 중인 어떤 음식을 잠깐 담아놓는 공간, 그릇을 변수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릇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겠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값을 저장하는 공간, 이건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의 종류는 변수의 종류? 그렇죠. 담기는 종류는 나눠져.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변수 선언할 때 앞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지정한다고 했죠. 변수의 종류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지정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보면 나 혼자 가냐, 둘이 가냐, 가족끼리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때, 모텔 예약할 때 방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 저장할 내용이 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때 이게 뭐다, 뭘 여기 저장할 거다를 선언하는 게 자료형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명은 그릇, 거기 담기는 건 데이터.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를 지정하는 게 데이터 타입, 즉 변수의 종류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변수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봐서, 프로그램을 짤 때 크게 봐가지고 변수는, 즉 데이터는이 되겠네요. 변수의 종류가 데이터 종류에 따라 나눠져. 이런 글씨가 들어가는 경우,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
숫자도 소수점이 없는 숫자, 소수점이 있는 숫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걸 캐릭터,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정수, 인티저,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플로팅,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비싼 커피 안 먹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종류를 구분해서 그걸로 변수를 선언하면 박스 크기가 서로 틀리죠. 그 변수 종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를 크기에 맞춰서 할당을 해줍니다. 아, 변수의 종류가 데이터의 종류고 그거에 따라서 변수의 크기가 틀리구나. 아, 변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크기가.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예민하게 다가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종류만 잘 구분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또 해보겠죠. 내가 지금 스킵하려는 거는 사이즈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지 않나 이런 소리 하려고 했습니다. 몰라도 되죠. 변수의 종류, 데이터의 종류, 그걸로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변수의 종류로만 거기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변수의 선언 앞에 설명했죠. 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아까 설명할 때 이게 있어야지 여기 무엇을 저장하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기 전에 그걸 선언을 해야죠. 방에 호텔에 투숙하기 전에 예약을 해놔야죠. 예약도 안 하고 먼저 투숙하고 예약할 수는 없는 거죠. 즉 변수의 선언은 호텔을 예약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컴파일러에서 어떤 타입의 변수가 사용될지 미리 알려주는 걸 변수의 선언이라고 한다. 예약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료용 아까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데이터의 종류, 변수 데이터 타입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죠. 크게 봐서 글씨가 저장되는 거, 숫자가 저장되는 거 이야기했고요. 숫자가 저장될 때도 소수점이 없는 놈 정수형이라고 합니다. 소수점이 있는 놈, 얘들은 소수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걸 실수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메모리상에 어느 정도 공간을 설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수형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short, int, long, long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초보자죠 여러분. 프로그램 잘 모르죠? 다 잊어버리고요. int만 합시다. 여러분이 쓰는 정수형 데이터의 95% 이상, 99%는 int입니다. 그럼 long, short은 어떻게 하죠? 몰라도 됩니다. 어떤 때 쓰죠? int 썼는데 값이 틀려요. 워닝이 자꾸 나요. 그때 바꾸면 됩니다. 뭘로 바꾸죠? 큰 거 쓰면 되죠. 혼자 가는데 1인용 방 호텔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싱글 베드에 있을 수 있지만 더블 베드에 있을 수 있고 퀸 베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는 침대가 2개 있어도 혼자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잘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본은 int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큰 거 쓰면 되죠. long 느낌상도 크잖아요. long 더 긴 거 같지 않아요? 거두절미하고 정수형 int.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무조건 플롯 이렇게 씁시다. 문자형은 캐릭터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료형은 많은데 나중에 쓰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해지면 그때 쓰는 걸로 합시다. 정수형 int, 실수형 플롯, 문자형 캐릭터.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서 사용되는 변수의 타입의 95%는 int, 그 중에 2, 3% 플롯, 1, 2%가 플롯, 그리고 2, 3%가 캐릭터예요. 그밖에 1, 2%가 더 쓸데없는 거, 1%쯤은 쓸데없는 거 쓸 겁니다. 그 쓸데없는 거에 short도 들어가고 long도 들어가고 double도 들어가고 이거 들어갑니다. 배울 때는 좀 쓰는데 실제로는 거의 쓰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요. int 플롯 캐릭터 요 세 가지 기억합시다. 자료형은 int 플롯 캐릭터 세 개를 쓴다. 자료는 크게 봐서 숫자와 문자로 구분이 되고 숫자는 소수점이 있냐 없냐로 구분해서 인티저와 실수와 정수 구분된다. 이렇게만 구분해 줍시다. 자료형 세 종류, 숫자, 문자. 숫자는 정수, 실수, 문자는 문자예요. 문자열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봅시다. 이제 변수의 선언. 아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지? 앞에 파란 선을 int 이건 뭐죠? 데이터의 타입, 변수 타입이라고 보통 하죠. 여기다 무엇을 저장할 건지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뭐죠? 전 이름이죠. 이름. 요거는 저장될 것의 종류. 그리고 얘는 이름이죠. 변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름을 준다. 그리고 세미콜론
오,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변수 다음으로 상수 하겠습니다. 상수. 상수 이거 숫자 아니에요. 숫자도 포함이 됩니다. 문자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여기 있네. 변수는 도중에 값이 변경될 수 있다. 이게 변수. 그래서 변수예요. 상수는 한번 정해지면 끝.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니 변수로 지정해가지고 안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상수로 지정하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상수라고 선언을 했으면 안 바뀝니다. 에러가 납니다. 그냥 변수로 하고 그냥 안 바꾸는 게 낫겠네. 아, 그럼 이 상수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상수는 콘스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선언할 때 상수라고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받고 값이 저장되는 상태라면 굳이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은 상수란 말을 왜 가리키지? 상수 그냥 개념적 차이고 이론적인 구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x라는 변수에다 100을 저장하라고 그랬죠. 이때 이 100이 상수입니다. 이게 무슨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한 공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상수는 공간이 아닌가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직접 이름으로 지정했을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은 이게 무슨 이게 상수예요. 숫자지. 이렇게 표현된 걸 그냥 상수라고 한다고요. 뭐야, 의미가 없네. 상수 무시해도 됩니다. 상수 안 씁니다.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수인데 이걸 의식하지 않고 막 사용을 합니다. 굳이 이름을 지정을 할 때 이거는 변수고 이건 상수다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명확히 하려고 위에다가 선언을 할 수 있고 변수 상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define 해가지고 쓰는데 앞부분에서 굳이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상수라는 게 있어.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변수야. 변수라고? 변수는 값이 변하는데 그냥 값이 저장되는 공간 중에 값이 저장되는 공간 중에 그 값을 수정할 수 있으면 변수라고 하고 수정할 수 없으면 상수라고 해.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변수는 메모리 이름, 변수명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상수는 이름이 없이 여기 보이는 거지 덜렁 이 글씨도 이게 상수라고 해. 이게 어떻게 상수야? 컴퓨터 내부에는 이 값도 어딘간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경 쓰지 말고 상수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을 주는 건 다 변수. 설명 많이 하면 헷갈리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변수 상수 때문에 쓸데없이 고집 부린 것 같아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변수만 잘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변수를 지정할 때 이름을 만들잖아. 이름을 내가 사용자가 정해주죠. 그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름을 보통 아이덴티필러 해갖고 식별자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변수명 주는 방법 이러면 됩니다. 변수 주는 방법은 함수 이름 주는 것과도 동일한 기준을 따라갑니다. 결론은 이름 주는 방법이네. 이름 주는 방법.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식으로 이름을 주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면 안 되는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틀리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납니다. 변수의 이름 지정하는 방법 살펴봅시다.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즉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식별자, 변수의 이름은 영어의 대문자, 소문자 다 됩니다. 영어 되고 가만 있어봐. 그리고 숫자도 쓸 수 있습니다. 밑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별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영문,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는 요 밑줄만 됩니다. 요 밑줄이에요. 언더바, 언더스코어라고도 돼 있었죠. 앞에 특수문자 설명할 때는요. 됩니다. 그냥 키보드에 보이는 것만 쓰라는 건데 특수문자 빼고, 연산자 빼고, 알파벳, 숫자만 쓰라는 거네. 밑줄 포함. 그리고 이 식별자는 시작할 때 숫자는 쓰면 안 됩니다. 숫자 쓰면 안 됩니다. 왜? 헷갈리잖아요. 컴퓨터가 읽어 드릴 때 처음에 숫자 나오면 숫자인 줄 알고 계산하려고 들어갔다가 변수명이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숫자 아닌 걸로 써라. 첫 글자 딱 읽어보고 이건 명령어인가 뒤져보고 명령어 아니네. 그럼 변수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입장을 좀 고려하면은 이해가 쉬워지죠. 변수명 식별자는
알파벳, 숫자, 밑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하는 글씨는 꼭 시작하는 글씨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그리고 변수명을 하는데 C 프로그램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이거와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키워드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C 프로그램의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령어는 쓸 수 없습니다. 변수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변수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숫자, 문자, 알파벳, 한글 말고. 실제 한글이 되기도 해요. 한글 윈도우에서. 하지 말고요. 영어 대소문자하고 숫자 그리고 밑줄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변수명의 첫 번째 글자에는 숫자를 집어넣지 마라. 그리고 변수명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조심해서 써라.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C 프로그램 언어의 명령어는 쓰지 마라. 이게 변수명을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C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C 명령어를 보통 키워드라고 합니다. C 언어에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는데 리저브드 워드라고도 하고, 명령이라고 안 하고 굳이 리저브드 워드 키워드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쓰지 말라는 건 알고 있어야죠. 이런 말 쓰지 말래요. 외우려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작성하다 보면 에러 나고요. 또 밑줄로 표시가 됩니다. 신텍스 컬러링이라고 했죠. 코드 작성할 때 색깔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색깔이 나오지?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뭐가 있나? 아직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까 우리 함수할 때 메인이라는 거 했잖아. 메인은 명령어 아닌가? 봅시다. 메인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메인이란 말 없죠. 메인은 키워드 아니에요. 그 메인이란 말로 변수를 줘도 변수명 써도 되나?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재밌는 일이네. 메인이라 변수명을 메인으로 주면은 컴퓨터가 헷갈리지 않을까? 메인 함수 이름하고 변수명하고 해보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키워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설명했습니다. 변수 이름을 지정한 예 드러났습니다. 아까 변수명 설명할 때 주의사항 설명했죠. 변수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 대소문자 포함해서 숫자 그리고 밑줄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름을 줄 때 첫 번째 글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지? 중간에 빈 글자도 안 돼요. 빈칸도.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나름대로 변수들을 지정을 했거든요. 이게 맞나 틀리나 살펴봅시다. sum 알파벳 시작. 오케이. 언더바 카운트 밑줄 시작 가능해요? 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면 알파벳 밑줄, 알파벳 밑줄, 알파벳 이것도 되나요? 돼요. 그러면 알파벳의 숫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변수 이름을 잘 지정한 경우입니다. 잘못된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첫 번째 거 왜 안 되죠? 숫자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왜 안 되죠? 변수명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자는 알파벳, 숫자, 밑줄까지만 쓰라고 그랬죠. 여기 우물정 썼잖아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여기 숫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얘는 왜? 색깔이 틀리네? 아까 내가 키워드, 리저브드 워드, 명령어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다 타이핑을 치다 보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놈들이 이거 다 리저브드 워드예요. 치다가 변수명 했는데 색깔이 틀려져. 변수명은 새카만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파란색이 나오면 이게 리저브드 워드인가 보네. 난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줄 때는 이런 규칙을 잘 준수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파벳, 숫자, 밑줄.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됨.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신경 쓸 것. 그리고 키워드는 사용하지 말 것. 알았죠? 변수명 지정 기준. 그리고 이제 일단 문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주는 게 좋을까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보고 또 고치고 남한테 보여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명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중에 볼 때 이건 합이구나, 이거는 데이터구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변수명을 줄 때 A, B, C, D 이런 식으로 주지 말라고요.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넘버, 에버리지, 썸 이렇게 하면 이건 숫자구나, 이건 평균이네, 이거는 합의 값이구나.
이렇게 쓰면 이 자체만으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이렇게 대문자로 단어가 바뀔 때 왜 대문자로 하지? 연속해서 쓰면 단어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빈칸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이나 이렇게 대소문자로 표현을 하면 읽을 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가능하면 단어 위주로 해라. 그리고 그게 의미 있도록 하고 띄어쓰기나 아니면 대소문자로 해서 구분해 달라. 이게 좋은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와, 그냥 지금 밑에 알고 있으라고 C 언어에 대한 키워드 아까도 보여줬었죠. 그리고 요거는 아주 본적인 C++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좀 많아졌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파일 이름 줄 때 확장자를 .c라고 꼭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c로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것도 쓰게 되면 에러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키워드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 알고요.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는지 확인해 봅시다. 변수 이름 줄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변수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허용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시연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뭐라고 하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어려운 내용 없었죠? 변수, 상수 설명했고요. 하나 또 한다고 그랬는데 산술 연산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또 하나가 남았었네요. 변수 초기화하는 경우, 그렇죠, 값을 저장하는데 아까는 선언하고 값 주는 걸 따로따로 했습니다. 귀찮거든. 한 번에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할 때는 인트 이렇게 하고서 x 그리고서 세미콜론 해줬죠. 그리고 x에다가 뭐 10 넣어줘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거를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직접 선언해도 됩니다. 방 잡고 이름 정하고 바로 값 넣어줘. 순서대로네. 예? 예약하고 투숙해 이런 스타일로 하면 되네요. 이렇게 처음에 변수를 선언하는 단계에서 값을 지정하는 걸 초기화 또는 초기값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걸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단계에서 값을 설정하는 것을 초기화한다 또는 초기 값을 설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수식 가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를 위한 수식입니다. 수식. 익스프레션이라고도 하고요. 수식은 알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컴퓨터에 썼을 때는 곱하기 기호를 별표 쓴다는 거 알고 있을 테고요. 빼기는 빼기 그대로 씁니다. 나누기는 어떻게 쓰죠? 나누기는 나누기 기호가 키보드에 없죠. 슬래시를 씁니다. 슬래시와 백슬래시의 차이 알죠? 슬래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백슬래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백슬래시 쓴 게 여기 있네. 이렇게 식을 적는 걸 수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기술하는 방법은 저장할 곳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저장할 곳을 지정한 다음에 계산을 수행을 하고 끝나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들어갈 곳을 먼저 지정한다는 거 꼭 조심해서 기술해야 됩니다. 저장될 곳을 먼저 하라고. 저장될 곳. 오케이. 이렇게 표현된 걸 수식. 대입 연산자. 식은 식인데 이게 무슨 식이야? 값을 저장을 이런 걸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어사이먼트라고 하죠. 할당문이란 말도 쓰고요. 는도 연산자예요. 는이 무슨 연산자예요? 컴퓨터에서 는은 오른쪽에 있는 놈을 왼쪽에 저장하라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말이 되죠. 네. 이런 걸 어사이먼트문. 는자가 들어가면 다 어사이먼트문이에요. 할당문이에요. 오케이. 저장하라고. 네. 저장되는 장소가 왼쪽에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들어갈 놈이 오른쪽에 표현된다는 거 꼭 기억해요. 좌우 거꾸로. 그리고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우리 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알죠? 어려운 거 없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가 슬래시, 별표 신경 써서 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식 쓸 때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었죠. 곱하는 기는 점인데 생략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컴퓨터에는 없습니다. 꼭 연산 기호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이한 연산 기호가 이 물음표 나누기 이것도 없다는 걸.
나머지란 연산자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계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 중에 하나가 나머지 구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나머지 구하는 거를 그런 연산자를 배운 적이 없죠.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다 나누기 연산자,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하는 거 알죠? 나누어서 목을 구하고 나머지 구하고 하잖아요. 자세한 거는 뭐 알아서 하고요. 나머지 구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백분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머지를 구하면 나머지 계산을 모듈레이션 계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게 나머지 5 나머지 2는 뭐죠? 나머지가 뭐가 되죠? 1 되죠? 그럼 거꾸로 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죠? 뭐가 되죠? 2. 계산해 봐요. 2 맞죠? 산술 연산식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오른쪽 편의 식이 기술이 되고요. 이 할당명 연산자 는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왼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왼쪽에 적힌 이 이름, 이 변수로 결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특별한 거 없죠? 산술 연산자 기술 방식은 일단 저장될 곳이 먼저 된다. 누울 곳을 먼저 확인하고 다리를 뻗는다.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산술 연산자, 연산식 쓰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두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변수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했네요. 처음에 이런 명령이 나왔을 때 변수가 띡띡띡 선언이 되는 겁니다. 방을 확보한 거죠. 그 다음에 활당문을 딱 만나게 되면 여기에 100 저장, 여기 200 저장을 하는 거죠. 요 명령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썸이란 명령에서 x와 y를 도해서 저장하는 명령을 만난 순간에 이거 갖다가 도해서 얘랑 그 결과를 여기다 넣어. 이 명령이 수행이 돼. 그래서 결과가 같은 방이죠. 이거 같은 방인데 여기 값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썸 같은 경우. 이런 원리로 동작이 됩니다. 요걸 머릿속으로 그려주면 프로그램 이해하기 훨씬 쉽죠. 별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 잘 기억합시다. 함수의 중간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가? 함수에서 변수 선언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변수는 어디서든지 선언이 가능합니다. 인트형 변수 x와 y를 한 줄에 선언하고 1과 0을 각각 초기화하라. 뭐 하면 되지 뭐. 근데 한 줄로 하라는 소리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주라는 소리예요. 초기와 초기값 설정 아까 이야기했었죠. 변수 a와 b의 곱을 여러분 직접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죠. 변수 a와 b의 곱을 변수 프로덕트에 저장하는 문장. 곱하기 연산자 뭐였죠? 요렇게 a 곱하기 b 하면 되죠. 요 이름 쓰고요. 곱하기는 별표. 그 다음에 변수 a와 b를 나눈 걸 쿼션트. 나머지 아니고 목이에요. 목이면 어떡하지? 목이면 뭐 여기 x랑 여기다가 목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a를 b로 나눈 목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럼 y에다가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퍼센트가 나머지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얘는 나머지가 들어가고 얘는 목이 들어갑니다. 알고 있죠?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주로 배운 게 뭐죠? 변수, 상수 몰라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변수 이름 주는 방법, 쓰지 말아야 될 거, 키워드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첫 글자 숫자 안됨, 특수문자 안됨, 키워드 안됨 설명했죠. 좋은 변수명 주는 방법, 단어를 써라, 의미 있는 단어를 써라, 밑줄을 치거나 대문자로 해서 각 단어를 구분해라 란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나왔죠. 는 할당 연산자 어사이먼트, 오른쪽인 걸 왼쪽에 저장해라 라고 썼고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다 추가로 나머지라는 연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뭐였죠? 퍼센테이지. 그리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우리가 수학책에 나온 거랑 틀리게 키보드에는
곱하기 표시는 x랑 헷갈리기 때문에 안 쓰고요. 나머지도 없네. 그 기호는 잘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곱하기는 별 표시로, 나머지는 슬래시로 한다고 그랬고요. 슬래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기호가 뭔지 처음에 우리 특수기호 설명 때 언뜻 했었죠. 오늘 배운 게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요. 뭐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뭘 배웠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다음에 강의할 때 맞아,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지, 그게 이건가 정도는 떠올라 주어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